영상에서 백제의 관미성은 대마도를 가리킨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서기 391년 신묘년에 고구려가 백잔 임나가라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이 지역을 공격했고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을 빼앗고 또 그 남해안 일대의 성들을 많이 백제의 성들을 고구려가 많이 빼앗았고 관미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아신왕 즉위 2년에 진무 장군을 보내서 이 관미성을 도로 빼앗으려고 도로 찾아오려고 공격을 했지만 고구려군이 공격했지만 결국 되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미성을 되찾기 위해서 공격한 장군의 이름이 진무였습니다. 좌장 진무. 그 좌장 진무가 바로 일본의 초대 천황인 신무천황. 신무천황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무천황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 했는데 이 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초대 천황인 이 신무천황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무천황은 일본어로는 진무텐노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고대 일본의 모든 선진 문물을 전해준 것이 백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일본을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뛰어나고 일본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자긍심만 추구하다 보면 올바른 역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민족 감정을 뛰어넘어 오로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해야 올바른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일본과 일본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높이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점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 올린 유튜브 채널 중에는 일본인들이 신처럼 숭앙하는 천황이 사실 알고 보면 백제왕실의 후손이야, 별거 아니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무천황의 이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라는 국명은 안담, 이 담은 실제로 우리는 이런 표기를 하지 않지만은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언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백과 제로 찾아였을 것이다 라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다르게 찾아야 표기하면 안담, 언담, 그대로 소리 난 그대로 음차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언담. 일본에 보면, 일본 서적에 보면은 안담, 어담, 아적 이러한 표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안담을 이렇게 음차의 안담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사문차라고 했죠. 백제. 이 제가 덕 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명풀이 백제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담, 아담, 이 모두를 일본에서는 아점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아점이는 아담을 우리가 한국어로 아덤이라는 것을 연진발음하면 아덤미가 됩니다. 아덤이를 아점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안담, 아담. 그리고 이 적자가 아적입니다. 적자가 더미, 산더미, 흙더미 할 때의 그 더미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더미를 쓴 것입니다. 아적은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아적을 아춤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한국인들이 표기한 것이 아니고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표기한 차차한
표기입니다. 대우는 일본어로 오토모입니다. 한국어 동무가 도모입니다. 일본에서는 오토모. 그러니까 오토모라는 국명을 대우라고 찾아여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어에서 한국어와 같은 사음 훈차를 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 짝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모입니다. 오토모. 대우, 대반 모두 백지라는 국명을 표기한 것입니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백제를 구다라라고 읽고 있는데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백제는 온다라이고 거제가 이 거제가 큰 다라 일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구다라는 백제를 일컫는 현대 일본어에서 백제를 일컫는 구다라는 진짜로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다라는 거제, 구다모라, 관산성 이곳을 가리키는 말이 백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정착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일본인들은 이곳이 백제, 본래의 백제라고 백제가 있었던 곳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제를 가리키는 말은 오타라, 어떤, 아드미, 아즈미 이러한 표기들이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구다라 이것을 구다라로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온다라 이와 똑같이 아드미라고 읽든지 온다라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호토모라고 했는데 이 수적을 일본에서는 호츠미라 합니다. 숫자, 시삭 숫자인데 호츠미라고 일본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수적은 백제의 국민인 오호토모를 호토미로 여겨서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제의 국명을 가리키는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오토모 일본 개척기에 보면은 수적신 압산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수적신이라면 오토모 이쪽의 통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적. 그리고 아신왕 11년조에 보면은 외에 사신을 보내서 큰 구슬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구슬을 왜 외국에다가 큰 구슬을 구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큰 구슬은 사실은 오타마입니다. 구슬은 다마, 구슬 있죠, 다마. 오타마는 바로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백제본기 아신왕 11년초에 보면은 외국에 사신을 보내서 대주, 즉 큰 구슬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 대주는 오타마를 쓴 것으로 백제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아즈미라고 이렇게 오유라고 쓰고 아즈미라고 읽는데 이 역시 백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표기들이 모두 백제를 달리 표기한 것으로 백제의 이명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서기 신대기에 보면은 수직국이라는 국명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 신무천황기에 나옵니다. 수직국을 보토무군이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호토모 군이는 일본어로 국가를 말합니다. 나라를 군이라 합니다. 일본어에서. 그러니까 호토모는 이 호토미와 같습니다. 백제를 가리키는 국명입니다. 호토모.
수진국은 수직국을 잘못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 마이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망, 포도무군이인데 호뜨무, 호쯤이, 호뜨무, 호쯤이 다 같은 국명인, 즉 백제를 가리키는 국명을 이렇게 썼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의 국명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와, 오와 사마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라는 국명은 원시지명서 불에서 발벌, 볼불, 벌윌, 벨 등으로 보존된 모음 혼교라고 제가 설명하죠. 불의 영인 발이 초성 비어범이 조금 약화되면 와르가 됩니다. 와르. 그리고 받침소리가 왓로 보존이 되고 더 약해지면 그냥 와가 됩니다. 받침소리가 없어지고 왓. 그러니까 제주 방언의 왓 이것은 한국어로 논밭의 밭이라는 말이 초성이 약해지면 왓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자왈의 왈이나 왓 밭을 의미하는 왓 같은 어원에서 변화가 된 것이고 그 받침소리가 모두 약해지면 와가 되는데 그것이 한자로 이렇게 음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왜라고 읽히지만 와, 이가 덧붙어서 왜가 됐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와로 읽혔습니다. 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글자나 이 글자를 써서 와를 외국어의 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또는 화라는 글자로 표기를 했는데 와에 이가 붙으면은 와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와, 이자입니다. 근데 이를 예전에는 니라고 발음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성씨가 이씨인데 사실은 니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니, 와니, 지금은 이죠. 현대 한국에서는 이라 하지만 와니입니다. 와니를 또 일본인들은 이러한 글자로도 표기를 했습니다. 악자입니다. 악어 할 때 악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악어를 와니라 하니까 와니를 이렇게도 표기하고 이렇게도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음차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음 음차한 것입니다. 또 이 외인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와타, 넓은 땅, 와타, 바다, 와타, 하타, 이것을 일본어로 하타라는 것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타. 이것은 일본의 성씨인데 역시 하타입니다. 하타. 밭을, 한국어 밭을 연진 발음하면 바타가 됩니다. 바다. 이것을 바다라고 쓴 것입니다. 한국 벌판 바를 일본에서는 하라라 하듯이 하타라도 합니다. 한국어로 논밭의 밭을 일본에서는 하타랍니다. 하타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바다라 하는 것을 일본어에서는 지금은 우미라 하지만은 예전에는 와타라 했습니다. 고대 일본어로는 바다를 와타라 했습니다. 한국어 바다가 와타, 일본어에서는 와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서기 같은 책에서 해라고 쓴 것은 이 와타, 즉 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 와라, 와르, 와리, 와루, 와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일본 서기 같은 고대 서적에 박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 일본인들은 하츠세라고 훈독하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그대로 음독해서 와레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박뇌인데 바레는 이것을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와르를 연진 발음한 박뇌입니다. 이 바레, 와타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모두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런데 외리질군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신라, 향가,
해성가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신라 향가 해성가에는 외리질군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외국의 군사를 말한다. 외국의 군대를 말하는데 이 질자는 사이시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사이지옷, 사이시옷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의 군대라는 뜻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리자가 왜 들어갔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왜 리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와리질군입니다. 와리군. 그 다음에 이 외국의 와의 앞에다가 큰 대자를 떠붙여서 크다는 뜻을 이것을 떠붙여서 오와라고 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오와. 보통은 대외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외국, 대외국. 대외는 오와입니다. 오와, 대화나 대외나 오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월이라는 표기도 많이 나오는데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일본 서기 같은 데도 오월이 가끔 보입니다. 이 오월은 본래는 중국 남부지방의 오나라, 울나라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삼국유사나 일본 서기에는 중국 남부지방에 있었던 고대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오와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알고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오월이 중국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라는 것만 알고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와, 즉 대외, 대화를 표기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알고 연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서기 신공기를 보면 큰 바늘, 바늘 침자입니다. 큰 바늘을 대침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큰 바늘 가지고 낚시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침 역시 하리, 와리입니다. 하리, 오바리, 오하리입니다. 역시 같은 오와라는 나라를 가리킨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박내 유무천왕, 웅략천왕을 대박내 유무천왕이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박내 오바레입니다. 오와의 그 천왕이 오와의 왕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오하츠세라고 읽는 것은 현대 일본인들이 이것을 잘못 훈독한 것입니다. 와레를 쓴 것이고 이 오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오하츠세라고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고대 일본의 국가 중에 미장국, 미장은 일본어로 오와리입니다. 오와리 다 같은 오와라는 국명을 표기한 것입니다. 일본의 히모토로 읽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일본 히모토는 원래는 시가 히로 발음된 것인데 히모토, 이것은 마주 본다는 뜻의 향이죠. 마주 본다, 향, 히모토. 그러니까 히맛, 그리고 이것은 히모토입니다. 히맛을 이렇게 일향이라고 적고 히모토를 일본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마타에서 비롯된 국명입니다. 사마타는 어디서 온 국명이냐? 삼의 땅이란 뜻이겠습니다. 삼의 땅, 사마의 땅, 사마는 연지엔 발음한 것이고 응집 발음하면 삼이 될 것입니다. 삼이라는 말은 원시지명서 술이 승득으로 부전이 되는데 이 사비가 선비족을 가리키는 말이라 했습니다. 선비족. 국명불이연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연나라의 제비연자가 저비가 선비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습인데 발음 습과 숨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것을 종성비읍음과 미음음이 부전된다고 저는 설명하는데
섭이 사비가 잠깐만요. 섭이 사비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신라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 지역 백제 가지고 지금의 일본 사바 서머 지역까지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웅습국이 나오는데 웅습국의 습도 이 섭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기 아래 가면 오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섬이 대우국이라는 대우국 오섬이도 역시 같은 섭이 섭 여기에 야마구치현 여기에 보면 호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호후 여기에 예전에는 주방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습니다. 주방국은 일본어에서 음독하면은 스바입니다. 습. 그 인근 지명을 보면 사마로 됐습니다. 사마의 땅입니다. 사마타이. 이 지역을 사마타이라 한 것은 사비는 하이, 일본 서기의 하이가 사비라고 했습니다. 사비, 사마의 땅, 사마타이. 그 사마타이를 이렇게 음차에서 사마타이라고 쓴 것입니다. 일본의 국명은 사마타이를 시마타해서 시모트 이렇게 적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행천왕 일본의 경행천왕 이름이 대조군 인대별이라 할 때에 인대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대는 인이 한국어로 참다는 뜻입니다. 참을 인자입니다. 차마타이를 쓴 것입니다. 인대는 차마타이. 그러니까 경행천왕이 사마타이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마타이가 이와 같죠. 그러니까 사마테와 인대는 사실상 같은 사마타이, 사마타이, 차마타이. 사마차마, 시옷음과 히읗음이 넘나듭니다. 시옷음과 치읓음. 이 초성 시옷음이 넘나드는 것은 제가 백제 초고왕을 소고왕이라고도 했다. 김유선의 동생 이름이 김흠춘인데 김흠순이라고도 했다는 예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마타이를 차마타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귀족 성씨 중에 진씨가 있는데 이 진씨라 표기된 백제인들은 아마도 한반도가 아닌 큐슈 혹은 야마구치 같은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서 활동한 사람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이 바로 이 차마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귀족 성씨 진씨는 바로 사마타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백제 문영왕의 이름을 사마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섬을 가리킨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일본 서기는 설명하지만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는 이 차마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옷, 치읓음, 초성 시옷, 치읓, 사마차마 이렇게 넘나드는 것은 백제 초고왕, 소고왕, 김유선의 동생 김흠춘, 김흠순 그런 예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 섬 역시 시칠리라고도 합니다. 시칠리 시읒음이 한국어에서라면 시읒음이죠. 시칠리 그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넘나드는 것입니다. 이 초성 시읒 히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읒 히읗의 부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구독자 중에는
제 견해가 옳다고 여겨서 보는 사람보다 제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공격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구독자가 저희 견해를 깨부수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냥 공격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희 이러한 견해를 깨부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반박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음의 부전이라 하여 시옷, 초성, 시옷, 지옷, 음의 부전이라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N에서 방송하는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시옷, 치읓, 음의 부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은 노래를 듣고 들어서 그 가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죠.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도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랏 같은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실리콘이라고 듣고 어떤 사람은 실랑되는이라고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칠흑 같은이라고 듣습니다. 원래 가수는 실락 같은이라고 불렀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실락 같은으로 들리지만은 칠흑 같은으로도 들리고 실리콘으로도 들리고 실랑되는으로도 들리는 것입니다. 시옷, 치읓, 실과 칠이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남쪽의 시실리 시칠리 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한 사마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를 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사, 하기야, 남이사, 남이야 같은 말이 현대 한국에서도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마타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참과 참과 삼이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락 같은, 칠흑 같은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을 실랏, 실리콘, 시옷, 치읓, 실, 칠 이렇게 듣지 않고 히읗음으로 듣습니다. 헹궜다가 행갈에 행나 이렇게 듣습니다. 히읗음으로 넘나들고 있는 것이죠. 시옷, 치읓, 지읒, 히읗음이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도레미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와 유사한 게 많이 나옵니다. 아이유의 잼잼이라는 노래를 듣고 거기에 멍청이란 델레 그깟 멍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김동현은 깜뽕송이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무성이라고 듣기도 하고 모성이, 모정이 등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멍청이를 송이, 성이, 정이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깜뽕송이, 무성이, 모성이, 모정이. 그래서 제가 시옷, 지읒, 치읓, 히읗음이 넘나든다고 하고 그것을 음의 부전, 초성, 시옷, 치읓, 음의 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성, 시옷과 히읗음이 부전되는 것은 경상도 지방에서 혓바닥을 쇳바닥이라 하고 형님을 성님이라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죠. 표준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심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보통은 힘인데 배심, 뚝심 할 때는 힘이 아니라 심으로 발음됩니다. 심. 그런 현상을 두고 저는 히읗음과 시옷음이 초성에서 부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이, 참타이, 히모토, 히맛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백제 장군 좌장 진무는 실제 무슨 이름을 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진자를 보고 좌장 진무의 이 진자를 보고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은 했지만 진무가 바로 신무춘왕일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무려 10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전혀 이 신무춘왕의 이름을 분석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 관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무가 바로 신무춘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마, 타케나 뭐 이러한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렇게 써놓고 읽으면은 진무입니다. 한국의 한자음은 진무입니다. 한국의 한자음이 진무, 신무로 다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진무, 이것도 진무라고 같이 읽습니다. 발음이 같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진무, 신무로 차이가 나지만 일본어에서는 음독을 하면 둘 다 진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신무춘왕의 이름이 은화화출견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화화출견존, 이것은 뭐라고 읽냐면 히코호템이라고 일본어에서 읽고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신무춘왕의 희를 히코호호템이, 호호템이 화화출견이 뭐냐, 호호템이 호뜸이 수적신 앞산의 그 수적과 마찬가지입니다. 호뜸이 어텀. 제가 백제의 국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호템이이지만 호뜸이, 즉 어텀이와 같은 백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코호테미노 뭐 스미라 이것도 뭐 이러는데, 호테미는 저는 백제를 가리키는 어떠미를 쓴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장 진무가 바로 신무춘왕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무춘왕이 기원전 660년대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계산에 일본 서기에서 거꾸로 계산에 올라간 것일 뿐입니다. 신무춘왕이 신무동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동쪽을 정벌하러 출발한 것이 갑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무동정,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신무춘왕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갑인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인년은 기원전 667년, 이보다 7년 전, 기원전 667년에 동쪽으로 정벌을 나가서 6년 동안 정벌을 하고 기원전 660년이 되니까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오토마쿠니입니다. 오토마쿠니, 포도망구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죠. 백제국명에서. 그 갑인년이 저는 기원전 667년이 아니라 414년이 갑인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무춘왕이 동정을 출발한 것은 414년, 즉 이 관미성을 공격하고 고구려와 계속 싸웠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에 밀려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은 신무춘왕이 동쪽 정벌을 동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동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667년, 기원전 66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후대인들이 계산해서 기원전 667년이라는 것이고, 일본 서기는 그냥 갑인년이라고 했습니다. 갑인년에 신무천왕이 동쪽으로 정벌을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갑인년이 후대의 일본인들이 일본 서기를 쓰면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기원전 667년까지 올라간 것이고, 실제로는 414년, 즉 이 무렵에 400년대 391년에 깨지고 그 이후에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안 되니까 여기서는 버티지 못하고 동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봐도 신무천왕과 진무장군이 동일한 인물일 수 있지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바처럼 월삭간지 갑인년 그 해만 볼 것이 아니라 11월 신미삭, 1월 경우삭 이와 같이 매달 무슨 삭이라고 나오는 그 월삭 간지를 맞춰보면은 414년에서 421년, 435년 정도까지 421년에 나라를 세우고 435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무천왕은 3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435년 정도까지 생존했을 것이고, 414년에 동정을 시작해서 421년에 나라를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월삭간지를 맞춰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세차나 월간 일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동양 철학이나 그 연월 일시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남대학교 한보식 교수가 펴는 책을 맞춰보면은 이 신무천왕의 활동 월삭간지는 모두 414년, 421년, 435년 그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춰보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이 아니라 400년대 초반의 인물이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차자표기 밖에는 모릅니다.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연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차자표기 분석만 하면은 그에 관련된 연구는 다른 분들이 좀 해줄 것으로 믿었지만 아무도 하는 분이 없어서 여기까지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백제 좌장 진무가 신무천왕과 이름이 같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일본 천황 관문이 백제의 후예라는 그 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개화천왕, 응신천왕에 대해서 다룬 바 있지만은 이 신무천왕과 개화천왕, 응신천왕 연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그 아들 이렇게 내려오면은 멧돼지 할아버지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러한 천왕들이 사실상 서기 400년대 전후 같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이렇게 과거로 계속 올라가면서 기원전까지 이렇게 소급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400~500년대의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들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을, 천황들의 이름을 봤을 때에 400년대에서 500년대, 600년까지 그 사이에 재위했던 천황이 대부분, 실존했던 인물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무천황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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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각자 다른 나라를 다스렸는데 후대의 일본인들이, 일본 서기를 편찬한 후대의 일본인들이 거의 동시대의 인물을 그 앞의 선조인 것처럼 역사를 잘못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유신의 계보라는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이 중예천황, 신공왕후의 남편인 중예천황의 이름은 가실이고 가술, 이 중예가 가술을 쓴 것입니다. 가술이고 삼국 사기에 나오는 가실왕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가수르입니다. 가수르를 가실왕이라고 엄차여 적기도 하였고, 가수리군, 일본 서기에 가수리군이 나오는데 가수리군은 이 가실왕과 똑같은 가수를 쓴 것입니다. 가수를 연진반하면 가수리가 됩니다. 가수리 임금입니다. 가실왕, 가수리군 동일한 인물입니다. 일본 서기에 이 가수리군을 잘못 이에 대한 주석을 잘못 따라가지고 가수리군은 백제의 계로왕이다라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에 현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리군은 가실왕, 즉 가수를 중애라고 찾아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애가 술풀 애자입니다. 술푸다는 술을 이렇게 애로 술풀 애자로 찾아한 것이고, 이 중은 가운데 가를 쓴 것입니다. 가술을 중애라고 찾아여 준 것입니다. 상문자한 것입니다. 술풀 애자, 술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시조 황진이를 추모한 시조가 있죠. 임제백호의 시조, 백호 임제라는 사람이 쓴 시조. 청초 우거진 굴에 잔한다 넣었는다.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고난이 없으니 그를 설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풀 애자입니다. 술하다, 술에는 술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술을 중애라고 찾은 것입니다. 중애천황은 가수리군이고 가실왕과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름을 볼 때에. 근데 이 중애천황은, 즉 가실왕, 가수리군은 일본 승려 천태종 승려 현진 스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일본 무존의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본 무존의 둘째 아들이 중예천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무존이 누구냐? 일본 무존은 경행천황의 아들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현재 전해오는 천황과의 이 가족관계, 혈통관계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일례로 웅신천황이 400년대, 서기 400년대 인물인데 이 중예천황과 신공왕후는 그 부모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500년대 중반의 인물입니다. 가실왕, 가수리군, 중예천황 동일 인물인데 이 중예천황이 경행천황의 아들인 일본 무존의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무존은 경행천황의 아들이 아닙니다. 일본 무존은 천황
계보에 없지만 사실은 이들 천왕보다 더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로 추측됩니다. 일본 무존을 소대존이라고 했다 그랬죠. 일본 무존 소대존. 소대존은 무엇을 쓴 것이냐? 코스를 쓴 것이랬습니다. 코스. 소대존 코스. 이런 코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소대존. 소대. 코스. 코스는 쿠스. 쿠세이. 이번엔 구형은 쿠세이입니다. 쿠세이. 쿠스. 쿠스왕. 쿠소왕. 쿠스왕. 코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무존 소대존은 바로 구형왕입니다. 532년 532년 법흥왕이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한 가야의 마지막 왕이 구형왕입니다. 구형왕, 쿠세이왕, 쿠스왕, 일본 무존입니다.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무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할 때에 동생인 탈지질검은 본국에 남아있으라 그러고 아들 3명, 노종, 무덕, 무력 3명의 아들과 상손 졸지공을 데리고 신라에 들어가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형왕, 일본 무존 구형왕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노종입니다. 세종이라고도 삼국사기에는 노종, 무덕, 무력으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세종, 무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리부가 첫째 왕자, 구형왕이 첫째 왕자이고 둘째 아들이 무덕 또는 무도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무력은 기록이 있는데 노리부와 무력은 기록이 있는데 무덕은 기록이 없습니다. 둘 다 가장 높은 관등, 각간, 즉 수불관이죠. 각간의 위치에 올랐는데 이 무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 무덕에 관해서는, 즉 구형왕의 둘째 아들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나 현진스님 쓴 산가요략기의 삼한정벌기 속에는 중해천왕이 일본 무존의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형왕의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실왕 가수리군. 이 사람이 바로 무덕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구형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가실왕이고 가수리군 중해천왕. 이 중해천왕 둘째 아들은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남아서 신라에 맞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중해천왕인데 가수리군으로도 기록이 나오지만 이 가수리군을 백제계로왕이라고 잘못 주석을 단 바람에 후대의 학자들은 모두 엉뚱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가실왕 가수리군 중해천왕이 동일한 인물이고 구형왕 일본 무존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지질검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달아어찌, 어질린 자, 달을 이것을 늘어질 숫자인데 들이울 숫자인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달해로 합니다. 달아어찌, 달지, 달아어찌, 수인. 그러니까 구형왕의 동생 탈지질검은 수인천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수인천왕 역시 기원전 29년부터 이러한 인물이 아니고 구형왕이 항복하고 난 530년부터 그 무렵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500년대 중반의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탈취질근과 수인천왕이 동일한 인물이고, 그리고 가실왕, 가수리군, 무덕, 중해천왕이 동일한 인물이다. 그리고 졸지공 또는 소루공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졸지공이라 했다가 소루공이라고 잘못 썼는데, 우는 지를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이 올바른, 지가 올바른 글자이고 우는 이것의 미영자로 보입니다. 지의 미영자, 즉 잘못 쓴 글자입니다. 솔지공이 맞을 것입니다. 솔지공, 졸지공은 둘 다 일본에서는 솔, 졸 둘 다 섯조로 읽습니다. 갈성, 습진은, 갈성은 가락국을 가립니다. 갈성, 습진은, 천치은, 천진은 모두 소찌구입니다. 이 소찌구가 신라 왕자가 수인천왕한테 건너갈 때에 뭐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인천왕과 이 졸지구, 소찌구, 즉 갈성, 습진은 어떤 관계입니까? 작은 할아버지이죠. 작은 할아버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솔지공이 김서현을 낳고 그 김서현이 김유신을 낳았으니까 솔지공은 갈성 습진은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무천왕은 삼국사기 백제 아신왕조에 나오는 좌장 진무, 아신왕의 외삼촌인 진무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신무천왕의 생물연대는 기원전 이때 600년대가 아니고 370년쯤에 태어나서 435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